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라도 우회전입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우회전 하셨으면 좋겠고요. 설날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저도 오늘 어머니를 뵙고 지금 오는 길입니다. 사람마다 사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사정이 있죠. 오늘도 정말 아무리 힘드셔도 힘내시고 또 항상 우리가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만 해야 됩니다. 자, 긍정적인 에너지가 내 인생을 더 빛나게 해줄 겁니다. 우리가 흑암에 있다가 어둠에 있다가 우리가 빛으로 나와보세요. 정말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인생이. 오늘도 좋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와우! 박수! 와, 이번에는 민주당의 권리당원급 거의 열성 팬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민주당을 열렬히 지지했던 분인데 이번 계엄 사태로 이제 한 달이 지나버렸고 두 달이 됐어요. 두 달이 되니까 이분도 지금 마음이 완전 바뀌었답니다. 어떻게요? 극좌에서 중도까지 지금 오신 거예요. 아직 보수로 오진 않았지만 지금 중도에 오신 거예요. 민주당도 싫다. 국힘도 싫다. 난 둘 다 싫어. 어떠한 당파도 지지하지 않을 거야. 지금 이런 심리 상태로 변하신 거죠. 그만큼 지금 중도층들이 많이 변하고 있고 지금 또 민주당 열성 지지층들 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넘지 않는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곧 넘을 겁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자고요. 희망, 소망 같은 말입니다. 소망은 사실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경 말씀에 딱 써 있습니다. 소망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얘들아, 소망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사랑을 가져라. 결국 이게 우리를 승리로 이끌 겁니다. 결국 이걸 끝까지 붙잡고 사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겁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어찌되었든 지금 이렇게 기쁜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또 전향을 한 거죠. 중도층까지. 어쨌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저는 민주당 열성 지지자였습니다. 열성 지지자였대요. 이번 계엄 사태에 대응하는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명분으로 현 정부 시스템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그런 비열한 정치 성향에 강한 비애감을 느꼈습니다. 아, 이번은 확실히 계엄 사태 이후에 지금 두 달 만에 마음이 바뀐 거예요. 민주당의 탄핵 명분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그런 게 너무 꼴물견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저는 민주당에 돈을 돌려버렸습니다. 뭐 하나 꼬투리 잡으면 죽어라 물고 늘어지는 그들의 심령과 의지대로 판을 바꾸려 하는데 정치판이라는 게 하지만 쪽수 많은 거 그거 하나만 믿고 쪽수로 밀어붙이는 그런 탄핵 그런 것들 국민이 과연 이해할까 모르겠습니다. 납득 가능한 선이 아닌 음모라는 인식까지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민주당이 지금 쪽수로 밀어붙이는 국회의원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쪽수로 밀어붙이는 그런 것들 그게 과연 먹힐 거냐 이거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윤석열의 계엄이 내란죄라면 그 이전부터 탄핵 남발로 국가 운영 시스템을 마비시키려 했던 민주당은 국가전복 시도죄 이렇게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전혀 지금 틀린 말이 아니죠. 아니 무려 탄핵을 21번을 거쳐서 했고 또 지금 29번까지 했잖아요. 이재명이 자기 대권 주자라고 하는데 그건 해봐야 아는 거고 이제는 기존 대권 주자들을 모두 배제한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로운 대권 주자들을 우리가 현명하게 찾아서 그 자리에 앉혀야 한다는 것 또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치판의 피도 이제는 새로 정화시키고 새로운 적혈구를 수혈해야 할 때인 것 같고 그 피가 담긴 주사기를 더 이상 정치권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전달받아서 국민이 수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제는 민주당도 국힘당도 어떠한 당파도 지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정말 생각 잘하신 것 같아요. 좌우 어느 한쪽도 기울이지 않고 균형 감각을 통해서 정책을 보고 사람을 지지하겠다. 너무나도 현명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또한 기존의 정치인들을 믿을 수 없으니까 새로운 피를 수혈받아서 정치를 새로 이끌자. 그리고 유튜버 같은 이런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새로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 싸울 수 있는 국익을 우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추대하자. 그렇게 해서 정치를 이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당연한 말씀이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피 수혈받고 그런 게 전혀 없죠. 기존의 기득권들이 계속해서 정치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이고, 반면에 국힘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대권주자 계속해서 피를 수혈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도 새로운 피고 한 번도 정치를 하지 않았던 분이고, 또한 황교안 전 총리도 정치를 안 하셨던 분인데 정치계에 입문을 하셨던 케이스고, 전향을 하신 분이 한 분 더 계시는데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향이 전라남도 광주입니다. 이분은 이제 진짜 토박이 완전 광주 사람이에요. 저도 고향이 광주이지만 나는 전라도가 싫습니다. 왜냐면 광주 사태 때 저는 구속되어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분 되게 연세가 있으신 분이시고 구속돼서 감옥까지 가셨다고 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지금. 그때 당시 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현장을 목격하신 분이랍니다. 아니 그럼 지금 5.18이 1980년 5월 18일이었으니까 이분의 연세가 대략 60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60대. 아마도 20대일 때 현장을 목격하셨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 특수부대 공작원들이 난파되어 광주 시민을 죽이고 계엄군에게 공격하는 과정을 그들이 평화 시위를 하고 있을 당시 계엄군도 시민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전라도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면 나만 바보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이분은 뭔가 진실을 알고 계시는데 이야기를 해봤자 어차피 자기가 바보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고 해요. 이분은 1980년 5월 18일 광주 사태 현장에 계셨던 분이시고 거기에서 직접 계엄군과 또 학생들 간에 서로 대치 과정에서 감옥에도 가셨던 분입니다. 이분 이야기는 진실이고 사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분이 직접 말씀을 하신 거고 계엄군도 시민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가슴이 짠합니다. 어찌되었든 계엄군도 우리 국민이었고 시민들도 우리 국민이었고 학생들도 우리 국민이었고 다 우리 국민이었는데 서로 간에 싸우고 증오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양쪽의 입장이 다르고 서로 자기가 본 것만 믿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요. 사람은 자기가 본 것만 믿습니다. 광주 시민도 북한군을 못 봤기 때문에 북한군은 없었다. 다 우리 시민이었다. 그렇게 믿는 것뿐이고 또 이 60대 아저씨도 자기가 본 북한군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북한군을 보았다. 그 말도 맞을 겁니다. 결국 양측 말은 다 맞을 겁니다. 다만 그 중간에서 이득을 취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범인이라는 거죠. 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범인, 바로 운동권 출신과 저 북한 정권들입니다. 우리 애국 시민들이 광화문에 가서 매일 집회하잖아요. 토요일마다 집회하고 또 시간 되시면 평일에 가서 또 집회하고.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이득을 취하는 게 있나요? 없잖아요. 이게 진짜 민주화 운동이죠. 이득 취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진짜 민주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광주 5.18 운동은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득을 취하고 있고 그런 사태를 조장하고 그런 사태를 만들고 그런 사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광주 사태를 만든 범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민주화 운동을 한 게 아니고 자기 이득에 이끌려서 사욕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운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중간에 변질됐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전라남도 광주시가 자꾸만 대한민국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영상 하나 보시죠. 광주시가 중국 귀화 작곡가인 정율성의 기념공원을 만들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죠. 오늘 광주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사실 광주에서는 수년 전부터 기념거리나 음악제 같은 정율성 기념 사업이 진행돼 왔습니다. 그 배경에는 정율성 마케팅이 있었는데 명분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장현 전 시장 때인 2014년 광주시가 만든 중국과 친해지기란 제목의 사업 계획서입니다.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정률성 브랜드를 활용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률성 사적지 정비 사업으로 3억 원, 정률성 한중음악제 비용으로 15억 원의 사업비도 책정돼 있습니다. 시 예산이긴 할 건데 정률성 음악회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한 거고 중국 공연 가고 막 이런 게 연계돼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한 거. 정률성 기념 사업에 반대하는 전국 학생 수호연합과 호남 대한포럼은 광주 정률성로에서 집회를 열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선 국가 정체성도 버려야 하냐고 비판했습니다.
독재와 학살을 부력하고 전쟁 범죄에 가담한 정울리청을 우리 광주의 상징 자산으로 만들려는 수치스러운 그러면서 정율성을 기리는 공원과 음악회, 거리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찬반 논쟁은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율성이 대한민국의 적으로 살았던 삶이 분명하다고 비판했고, 강기정 광주시장은 철진한 이념 공세가 광주를 향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여권에선 이번 논란이 감사원 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광주시가 전쟁 범죄에 가담한 공산주의자 정율성을 바로 우리 광주의 상징 자산으로 만들려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를 왜 우리가 기념해야 되고 왜 그를 존경해야 될까요? 전라남도 광주가 점점 대한민국과 멀어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국가 반란 세력으로 찍힐 것 같습니다. 지금 광주 시민들도 싫어하는 저 공산주의자를 왜 기념하려고 하는 걸까요? 광주시가 계속 이렇게 간다면 모든 국민은 분노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